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스코프에 대해서, 덴트 판독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뭐 중국산 스코프, 덴트 판독기 크게 관심도 없고 또 크게 위기감도 못 느끼고 사실은 좀 비웃어주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뭔가 이렇게 좀 퀄리티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영 방식 라이트가 일단 겉으로 볼 때 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업체는 이 음영 라이트를 사서 줄무늬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줄무늬 방식으로 쓰면 좋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 뭐 아마추어들 뭐 취미 활동도 아니고 좀 제발 프로답게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에 그냥 필요하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인쇄를 해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결국 취향의 차이이긴 한데 뭐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뭐 테이프 뭐 그나마 삐뚤삐뚤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테이프로 붙여서 막 이런 그런 모습은 좀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무늬 방식의 스코프는 음영 방식의 라이트와는 어쨌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빛을 쏘고 줄무늬를 비춰서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방식의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라는 것이 음영 방식의 라이트와는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떻게든 뭐 줄무늬가 있으면은 뭐 줄무늬 비춰서 작업하면 되고, 불빛이 나오면 불빛 보고 작업하면 되고 라고 생각할,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작업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꼭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적어도 어떤 판단을 할 때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것과 구분하고 알고 또 그 디테일한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 기술력이고, 프로일수록, 전문가일수록 그 조그마한 차이들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줄무늬 스코프가 음영 라이트와 좀 달라야 되는 포인트들 몇 가지, 그리고 제가 제작 공급하고 있는 이 스코프가 그런 중국산 알리 스코프들 또는 PDR 음영 라이트를 개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혀 위기감이나 두렵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지금은 뭐 단종할 생각이 없어요. 단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도 또 이런 차이를 알고 구분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줄무늬 방식은요, 일단 이게 그렇게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상 써보면 아시겠지만 덴트가 처음에 있고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변형이 발생하죠. 찌그러짐이 이제 그냥 쭉 하고 어느 순간 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일그러진 형태가 변화가 생기면서 복원이 됩니다. 그때 가장 잘 보이는 그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위치, 각도, 높이 뭐 등등으로 계속 움직여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그걸 위해서 이 변화를 줄 때 가장 유리한 것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옛날에 이미 제작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이런 사이즈들, 뭐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 이거 처음에 제작하고 나서 그 이후로 소개도 안 드리고 뭐 판매하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이즈가 크고 작고 다 있어요. 제가 원래 지금 이거 재고도 지금 뭐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한 이 재고들도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도 안 드리고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움직임, 이 움직임이 일단 편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크면 무거워지게 되고, 무거워지면은 이 다리도 굵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움직임을 버텨주거든요. 그러면 무거워지고
굵어지면 이것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과연 유리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고정이 차에 붙이든 어디에 붙이든 이 관절에 이어지는 고정되는 부분이 그만큼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무겁고 굵어요. 근데 이걸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잡고 지금 제가 움직일 때 여기가 움직이질 않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움직임을 위해서도 작고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산 제품들은 일단은 이 줄무늬가 아닌 음영 라이트 판은 크죠. 뭐 60cm, 20cm니까 이거보다 더 커요. 지금 딱 이 사이즈네요. 이 정도 사이즈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지고 그만큼 불편해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음영 방식에서는 가능해요. 그건 어차피 고정을 해놓고 쓰는 거고 멀리서 한번 놓고 멀리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뭐 수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업해놓고 어느 순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바꿔주고 작업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때그때 바꿔서 그때그때 덴트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작업은 할 수 있죠. 최대한 한쪽 방향에서 줄무늬를 가지런하게 맞춰놓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한쪽 방향에서 가지런하게 맞춘다고 한들 반대쪽이나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그것이 가지런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쪽 방향에서만 볼 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면 음영 방식에서 사이즈와 이 줄무늬 방식의 사이즈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영 방식은 클수록 좋아요. 크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멀리 놓고 작업하면서 뭐 계속 수시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맞춰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서 백날 틀어봐야 의미도 없고 어차피 보는 방향, 작업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작업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야지만이 덴트를 중심으로 눈에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조그마한 걸 놓으면 조금만 틀면은 벗어나 버리니까 안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커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좋고 근데 줄무늬 방식은 그때그때 가장 잘 보이는 상태로 세팅을 하고 각도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작업,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무늬 방식의 장점이 되는데 이런 수시로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큰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불편하니까요. 뭐 요 정도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게 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 목이 그만큼 또 굵어져야 뭔가 이게 버텨주겠죠. 이건 가벼우니까 이렇게 버텨주게 되고 또 그만큼 이게 움직일 때 자유롭게 편하게 움직여요. 근데 무거운 걸 써서 버티려면 굵어야 되고 굵어지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또 불편해져요.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죠. 크게 움직일 때는 따라옵니다. 근데 작게 움직일 때는 여기서 움직여주는데 작게 움직이려고 할 때 만약에 제가 요걸 가지고 움직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고정되는 부분이 차에 붙든 뭐 기둥에 붙든 뭐 어떤 스탠드 라이트를 쓰든 어쨌든 이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크고 무거우면 다리도 굵어져야 되고 이 다리가 굵어지는 것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동시에 이 부분의 고정에 필요로 하는 힘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또 떼서 옮기거나 바꿀 때 힘들어지겠죠. 특히 흡착발을 쓰는 경우 물론 단단하게 그 순간에는 고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떼서 위치를 옮겨야 될 때 또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할 때 뭔가 툭 떨어져 버리거나 그냥 수시로 이렇게 뭐 옮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뺐다가 붙였다가 뽁뽁뽁뽁뽁 했다가 불편해지죠.
그마저도 차에 붙여야 됩니다. 아니면 기둥을 쓰려면 넓은 걸 써야 되고 또 그만큼 튼튼하고 무겁고 큰 걸 써야 되겠죠. 뽁뽁뽁을 하려면, 흡착 방식을 쓰려면. 그래서 흡착발이냐 자석발이냐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석발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흡착발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흡착발을 한번 쓴 적이 없어요. 작업을 하면서 뭐 알루미늄 같은 거 본네트 측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본네트나 트렁크 뭐 이렇게 알루미늄 경우는 어떡하냐, 그 방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줄무늬 스코프에 있어서 일단 자석발, 그래서 이런 기둥을 통해서 차체에 붙이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작업을 하고 뭐 움직이는 거 각도 조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거리 조절 다 하고 높이 조절 다 하고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차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사이드가 알루미늄이든 철판이든 상관없이 차체에 부착하지도 않고 이동도 편하고 움직임도 편하다. 그러니 일단 이제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석발이 흡착발보다는 훨씬 좋다. 이 다리 이 관절 부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하고 오히려 두껍고 튼튼할수록 문제가 된다. 동시에 사이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수록 좋은 게 아니다. 뭐 아주 작은 거야 뭐 안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면 큰 거보다는 작은 것이 낫다. 단순 비교로 이것보다 이게 훨씬 쓰기가 편합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있어요. 원래도 만들었었고 근데 판매조차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심을 가지고 뭐 억지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줄무늬 방식에서는 중국산 알리를 뭐 테이프 붙여서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좋죠. 다리가 두 개인 경우는 어차피 뭐 이게 움직이는 것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뭐 안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옮길 때도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뗐다가 막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리 하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때문에 제가 단종을 하거나 생산을 포기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중국산보다 분명히 좋으니까요.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비싸지 않느냐? 사실은 따져보시면 아실 텐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 홀더를 빼고 28만 원인데 최소 구성으로 했을 때 그냥 자석발만 쓰고 줄무늬 전용으로만 쓰고, 이 양면이 아니고 앞뒤를 다 그냥 줄무늬로만 쓰면 23만 원이에요. 줄무늬 스코프를 초보자분들은 뭐 잘 구분하지 못하시겠지만 줄무늬 스코프는 그냥 이거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추천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야말로 몇 개씩 그냥 몇 개씩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뭐 2개 이상 쓰시는 분도 많고 뭐 3개, 4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자꾸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진짜로 막 3개씩 3개 사고 4개 사고, 뭐 제가 물건 못 판다 그럴까봐 미리 뭐 이렇게 쟁여두는 건지, 뭐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스코프는 그냥 줄무늬 스코프는 이거 쓰시면 적어도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흡착발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요거를 쓰니까 자석발로 이제 사이즈 쪽은 다 해결이 되죠. 또 이 본네트나 트렁크 쪽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걸치면 되죠. 어느 정도. 적당히 어느 정도 걸쳐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써요. 이쪽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쪽은 나와도 이 정도까지 해서 그냥 얹어놓고 써도 이만큼 이 각도만 맞춰주면 그냥 얹어놓고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번거롭게 흡착발 쓰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네트 작업도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해왔다. 트렁크도 마찬가지. 근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치 빠른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 지금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였죠. 예. 너무 없어 보이고 보기 싫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도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도색해서 쓰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하나가 더 바뀌었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빼면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높은 데 할 때, 더 높은 걸 쓸 때 쓸 수 있게끔.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 요거 지금 보이시냐? 이거 중국산이에요. 파이프 브라켓?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직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요걸 요렇게 바꾸게 되면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네트 쪽도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알루미늄 본네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석발을 쓸 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한 대로 이런 기둥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발보다는 자석발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 자석발의 세기, 강도,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전혀 떨어지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다리 2개짜리 쓰던 자석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봤을 때 충분히 버텨주는 강도, 자력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다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본네트나 트렁크 쪽 쓸 때 제가 쓰는 건 좀 달라요.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면은 조금 갑자기 이제 이런 거 설명드려 놓고 갑자기 엉뚱한 거 더 좋은 거 막 이제 보여주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좀 무색해지긴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지금 음영 라이트 스탠드예요. 음영 스탠드 라이트인데 이렇게 자석 관절로 12V용으로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저는 스탠드 라이트가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놓고 쓸 수 있어요. 뭐 알루미늄이건 뭐건 뭐 각도건 뭐 원하는 대로 들고 들어도 되고, 움직임도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차에 안 붙어도 되고, 본네트부터 트렁크, 뭐 루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본네트 때문에, 알루미늄 본네트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기둥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되게 편해요. 뭐 일단 보여드리면 그냥 밖에 있으니까 굴러다니고 원하는 각도에 그냥 맞춰서 작업할 수 있고요. 높이 그냥 올라오고 낮게 되고, 뭐 각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 당기면 가까워지고 여기서만 자꾸 밀어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보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집어넣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뭐 너무 자유롭게 편해져 버리니까 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움직여 버리고 맞춰지니까, 뭐 알루미늄이고 뭐 본네트고 트렁크고 루프고 그냥 막무가내로 다 쓸 수 있어서,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실컷 설명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걸 지금 소개해드리자니 좀 민망하긴 한데요. 이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뭐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쓰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 스탠드 라이트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뭐 추천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성비로 따지면 이제 자석발을 통해서 이거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2단으로 이게 턱에 걸리는 거 말고 그냥 이게 파이프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 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뭐 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도색을 해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 이렇게 턱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도 보기 싫어서 제가 오히려 돈 들여서 막 도색까지 하고 한 건데, 좀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했는데, 이 줄무늬를 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보면은 그거 자기 장비를 그렇게 해서 쓰고 싶으신지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돈 들여서 그냥 인쇄해서 깔끔하게 쓰시는 거 권해드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큰 사이즈를 줄무늬로 쓰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줄무늬 스코프의 가치, 포인트들, 장단점, 이런 개념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찾아주시면 뭐 다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비교해드리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큰 게 안 좋다라는 거, 자석발이 흡착발보다는 자석발이 당연히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리 사이즈, 무게, 관절의 움직임, 뭐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중국산 이 PDR 라이트랑 비교해서 뭐 제가 단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